인천의 일명 건축왕, 다른 말로 전세 사기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이냐? 의심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확인하자. 전세 사기 예방법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께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마 부동산 전문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요.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고 저도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PD하고 이제 전세 사기 방송을 했는데 PD가 방송 끝나고 뭔가 이상하다. 네. 자기도 뭔가 사례가 걸리는 것 같아 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행방불명,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지금 네. 소송 중인데 이렇게 방송국 PD도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뭐 전세왕, 사기왕, 뭐 빌라왕, 빌라 왕자까지 막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마치 좀 춘추 전국시대처럼. 네네. 그 피해에 대한 그런 후유증 지금도 여전한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이제 쉬지 않아 볼 텐데 온통 빨간색입니다. 이게 네. 경매 지도인데요. 서울 화곡동 경매 지도인데 아. 이게 뭐 사과 경매도 아니고요. 지금 임의 경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네. 집주인이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로 넘긴 집들입니다. 네. 특히 화곡동 빌라촌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워낙 빨간 그림이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화제가 될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저게. 네네. 화곡동이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이고요. 자, 일단 뭐 예방이 최선이라고는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등기부 등본은 학생 기록부하고 같습니다. 네. 집에 대해서 모든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력서 같은 거죠. 이력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표제부, 이 집에 대한 주소, 동호수 같은 정보가 있는 표제부가 있고요. 예.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을구가 있고 이 집에 어떤 권리관계,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을구가 있는데 주인이 갑구, 나와 있는 게 갑구. 갑구죠. 네. 주인이 갑구, 이제 건저당이 있는 게 을구인데 일단 표제부 같은 경우는 가끔이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집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집하고 네. 실제로 계약하는 집이 다른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복 계약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중복 계약도 있고 이제 그 깨끗한 등기부 등본이라고 예. 사실은 권리 관계가 복잡한데 깨끗한 집이라고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주소가 다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갑구를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이 실제 계약 장소에 나타난 그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럼 이제 갑구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갑구를 봐야 됩니다. 네. 갑구는 이제 소유권,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나타나는데요. 등기부 등본의 갑구의 소유권자가 실질적인 집주인입니다. 네. 제가 황당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일 겁니다. 신탁 등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있는데 네. 이 집주인이 제3자한테 소유권을 잠시 넘깁니다. 자, 신탁 3번을 등기라고 봐야 되는 하는데. 거죠, 그렇죠. 3번. 3번을 보면 네. 제일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죠. 예. 신탁,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제3자한테 어떤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금융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소유권을 넘어가게 되면 네. 결국에 소유권자는 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넘겨놓고 집주인인 양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계약자는 집주인, 중개사들도 많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원래 원래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이었는데 네. 신탁으로 넘어갔죠. 집주인인지 알고 계약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는 그 소유권자가 실제 전세 계약 임대인과 다르면 그 계약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스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스탑을 하고 왜 다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를까? 제가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이제 이윤희 앵커님이 이제 이윤희 집주인인데 계약하는 당사자가 김인만이 나왔습니다. 뭔가 다르죠? 예. 뭔가 이상하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대리 계약인지 대리권자를 가지고 그러면 대리를 하려면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한데 네.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네. 되고요. 집주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네. 이게 없다면 왜 대신 나왔지? 집주인과 다르지 않냐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중복 계약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중복 계약이 뭐냐면 중간에서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명의 임차인, 세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다 냈는데 입주할 때 네.
10명이 이삿짐 센터에서 10명이 이삿짐을 들고 오는데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중복 계약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 집을 담보로 뭐 대출 잡힌 건 없는지, 뭐 근저당 같은 이런 권리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건 이제 을구를 봐야 되잖아요. 을구를 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또 집주인이 돈을 빌릴 수도 있죠. 돈을 빌리면 을구에 은행들은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근저당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근저당이 있더라도 빨간 줄이 있으면 말소, 이제 돈을 갚았다는 거죠. 말소가 됐기 때문에 네. 안심해도 좋은데 이게 사실은 또 100% 안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황당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갚았다라고 예. 믿고 계약을 하는데 시지를 보시면 은행한테 돈을 빌리죠. 이제 집주인이 돈을 빌리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고. 매매도 그렇고 뭐 전세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나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사례는 매매인 지금 사례는 거죠? 이제 매매 사례인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요. 네. 은행은 채권 최고액 1억 4천만 원을 이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예, 보통 은행기관들 비용 같은 거 추가해서 그렇죠. 조금 더 보태서 저렇게 채권 근저당을 최고액을 설정하죠. 이제 1억 4천 예. 조금 높게 120% 정도 설정을 하는데 네.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은행에서 자기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 돈을 갚았다라는 은행 법인 도장을 위조를 해서 도장을 찍고 그 네. 위조 서류를 가지고 예. 등기소에 제출을 합니다. 나 돈 갚았으니까 말소해줘. 등기소에서는 말소를 합니다. 빨간 줄을 치는 거죠. 그러면 네. 계약 당사자는 빨간 줄이 있으니까 말소된 줄 알고 계약을 예. 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빨간 줄이야? 네. 이거 잘못됐어. 등기소한테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예. 이거는 말소시켜줘. 이 잘못됐어. 등기소에서 다시 근저당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없던 대출이 살아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없던 대출이었는데 갑자기 살아난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저 계약자라면 등기소 상대로 소송할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잘못도 아니다. 등기소 잘못도 아니다. 은행도 등기소 잘못도 아니다라고 패소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오냐면 네.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과거에 6.25 전쟁이나 뭐 예.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등기소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네. 심사해서 서류에 어떤 문제가 예. 없으면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아니, 등기소가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네. 하지 않고요. 서류가 제출되면 해주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해주면 또 말소를 해줍니다.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 100%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등기소에서 떼주는 등기부 등본도 못 믿는다면 그럼 뭐 세입자들은 뭘 믿고 거래해야 됩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황당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예외적인 0.01% 정도의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믿고 해야 되고요. 불안하다면 특약사항에 그런 내용을 또 명시해도 좋고요. 우리 권리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을 또 가입하시면 3억 원 정도면 15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 정말 등기부 등본을 못 믿겠다. 불안하신 분들은 권리보험을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입자든 뭐 계약자든 모두가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가장 긴장을 해야 될 거는 이런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